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두 분 모셨습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아무래도 카카오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말 사이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생각보다 지금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기 때문에 더 불편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됐죠. 네, 현재까지 상황 먼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문제를. 예,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지난 주말에 여러 곳에서 장애가 네.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은 카카오 서버가 있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8시간 만에 진압은 됐지만 전기 공급을 하는다던가 완전한 복구 이런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불편함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뭐 저희가 방송에서 실명을 네. 잘 언급을 안 했지만 오늘은 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아이템상 안 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월간 사용자가 4,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 메신저라고 할 만한데. 5천만 인구에 4,750.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대화만 쓰는 네.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그렇죠.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거나 특히 이미지 전송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이 주말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연계된 서비스 중에서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네.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뭐 편의점이나 식당처럼 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받는 것도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예. 또 카카오톡이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를 카카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 급한 경우에 이런 승객들이 택시를 사용할 때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손님을 모아야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카카오와 연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 때 사실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뭐 비밀번호 이런 거 복잡하니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서 연계되는 서비스가 상당수 많은데 이런 부분도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다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 피해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통해서 대책반을 지금 격상이 돼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정호 장관이 16일 오전에 경기 성남에 있는 데이터 센터 들러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 예.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사택의 엄중함을 강조했고 또 기업의 책무를 강조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너무나 많은 일상에 이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비책이 충분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확장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동안에 네. 그에 맞는 안정성과 백업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췄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IT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 오늘 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 중심으로 좀 얘기를 펼쳐볼까 하고요. 무엇보다 앞서도 계속 얘기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계속 확장해 왔기 때문에 국내 뭐 최대 플랫폼 기업의 재난 대비 상황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리고 대응 시스템 이것이 그럼 후속으로 나오는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특히 앞서 얘기해 주신 행정 서비스가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감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여러 댓글들이 나오는데 기업을 쪼개기는 많이 하는데 이 안전을 어떻게 이렇게 정보 데이터를 쪼개놓는 거는 왜 안 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사실상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쓰면서 생활이 실제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맨 처음에는 카카오톡 자체가 지금도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무료 서비스를 하다가 사람들 사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이제 접합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쓰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도 느꼈듯이 여기에 종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적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IT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없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도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복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4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 그렇죠. 카카오는 거의 하루 정도가 좀 먹통이 소요가 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개 일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개 있어야죠. 예. 저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변호사 업무를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네. 서면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제 따로 해놓으셔야 컴퓨터나 되죠. 제 노트북에만 이제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외장 하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다가 주로 이제 백업을 많이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좀 여러 곳에 분산을 해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분산을 할 때도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많이 여기다가 몰아놓고 다른 곳에 조금씩 분산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진도 날 수도 비상사태를 있고요. 대비를 네. 해서 좀 골고루 분산을 해놔야 이런 재난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화재를 없는 예상 거죠. 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이제 납득이 조금 어려운 어려운 것이 거죠. 재난이라고 하면은 화재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요즘은 인위적으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재난까지도 이런 IT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인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의 요소가 않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비상 대응 체계가 굉장히 허술했던 것 같아요. 뭐 비상 대응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날 것을 예비를 해서 뭐 핫사이트라든지 뭐 미러 사이트 같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예.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뭐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지를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안내도 대응 있어야 체계도 되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카카오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가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굉장히 몸집이 커지면서 100개가 넘는 지금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많은 부분을 지배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윤 추구라든지 서비스 제공에 뭐 치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예. IT 서비스의 본질은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질인 안정성에 너무 미흡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전에도 카카오톡의 그 어떤 문자 내용이 해킹됐던 그런 것으로 또 한번 논란이 일었던 적도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외에 화재까지 또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정성, 보안의 문제 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 예전에 LG CNS가 운영하던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 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4시간 정도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이 잠시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있었지 않느냐. 이미 예전에 문제가 있었지 네. 않느냐라는 거니까 데이터 서비스라든가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그러네요. 거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과연 무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카카오톡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곧 돈이 되고 사업 확장의 영역이 되는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돈입니다. 사실상 무한한 가치를 가진 네, 거거든요. 이게 돈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라는 망을 통해서 카카오는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가지 하는 서비스는 그만큼 시민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으로 바탕내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네. 물론 보상이라는 금전적 문제와는 또 별개로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민간에서의 불편함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행정 서비스가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떤 공공 시스템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라든가 인증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사태가 평일날 발생했다. 전 이거 행정 서비스 대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는 이걸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그래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서비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이제 국민들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충분히 있는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 부분에 예.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정도의 이용자가 있고 이 정도의 서비스라면은 거의 독점적 플랫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독점적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감독을 하고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 그러니까 기술적 논의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도적 제도적인. 논의가 저는 같이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제도적으로는 이런 IT 기업들에 대한 제도가 많이 마련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조 변호사님. 많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법이라고 그래서 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는 하는 하는데.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제재 규정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 제재 강제할 수 규정이 있는 없는 조치 거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다 보지를 않으니까 이 법이 한 2년 전쯤에 만들어졌는데 예. 만들어지고 나서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유사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 장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법 개정의 시도는 이루어졌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겁니다. 법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뭐 방송이랑 뭐 통신 관련한 법 그렇죠. 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기부랑 방통위가 방통위 소속이고. 이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기관 통신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뭐 KT, SK, 예. 뭐 LG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고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재난 상황이 나왔을 때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애초에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 참여하고. 대책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관여를 하고 시정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것도 보완할 것도 이제 명령을 해서 네. 어느 정도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 2년 전쯤에 이 대상자의 부가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 네이버 같은 부가 통신 사업자. 네, 부가통신 사업자도 좀 대상으로 포섭을 해서 이 온라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세지니까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준하는 뭐 재난관리 기본 그렇죠. 계획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재산 내지는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재난 대비 항목에 이 데이터 보호도 넣자라는 사실은 움직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법을 개정해서 좀 넣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군요. 이제 관련 업체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좀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은
조금 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어서 네. 이런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서도 위반했을 시에 제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아예 나와 있지 않고 방송 관련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서도 이 카카오는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거의 기관 방송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와 책임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침 앞서 정 교수님께서 국가안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이런 안보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재난과 안보라는 거는 국민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하는 것도 카카오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의료 시스템을 이미 접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 백신 관련해서 그렇죠. 파악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포털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거 자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에 대해서 미리 안전에 대해서 감독을 하거나 문제가 부족하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없었다는 거죠. 예.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KT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 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 안전감독 장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저도 상당수 쓰는 행정 서비스 굿비 이제 여러 가지 국민비서 뭐 이렇게. 국민비서 해서 굉장히 예. 편리하긴 합니다만 저도 좀 아찔했던 것이 제가 만약 평일날 굿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신청하고 기간 일을 내에 처리하고 넣어야 있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우리가 각종 서류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먹통이 돼서 안 됐으면 어떨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되어야지 데이터 센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수의 행정이고 공적인 영역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맞아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서비스는 행정 영역에 이렇게 민간 사업 서비스들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든 일을 다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부의 서비스를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민간 서비스를 차용하기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서비스 방식을 채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 법적인 관점에서는 계약서입니다. 아. 계약서, 협약, 약관 지금 이런 사실 것들을 지자체도 굉장히 그렇고 잘 봐야 되는 국세청도 거거든요. 그렇고 굉장히 코로나 관련도 그렇고 다 지금 연계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될 때는 계약을 이게 하겠죠. 그냥 뭐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당연히 어떤 협약을 한다거나 약관을 사용을 한다거나 계약서를 쓸 텐데 네. 그럴 때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가지고 카카오 측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업자한테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 손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관련된 될 게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 제공하는 약관을 그렇죠. 그냥 쓴다거나 그냥 제안서대로 따라가 버린다면은 국가가 이런 비상 상황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국민이 입는 피해가 커질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일반 감독 체제라든지 기준,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담당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하나하나가 서비스를 중요하군요. 볼 때 제대로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요청을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 하나에도 사실은 그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약관 하나, 계약서 하나 중요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또 된다는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조금 포괄적으로 다스려 보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법 제정의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의존도를 좀 낮추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카카오가 앞서도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뭐 모빌리티 이렇게
삶에 너무 깊숙하게 많이 들어오는 확장은 했지만 지분 쪼개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어떤 개선책들이 좀 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만약에 하나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정부가 열어놨다면 이 정도까지의 큰 혼란은 적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이쪽에서 재난으로 뭔가 먹통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아까 공지를 한다면 훨씬 더 혼란이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속보 나온 걸 조금 전해드리자면 네. 국회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과기부. 가방이 국정감사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24일 날 과기부 종합감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과방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제대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행정 서비스에 되고 있는지 어떻게 특히 사실은 어떻게 법적 제도적 변화를 했는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국민의 민생 그렇죠. 문제에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네, 저는 보상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그러셔요. 싶은데 예.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유료를 받고 서비스를 때문에.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입증이 되고 피해가 입증이 되면은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도 그렇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메신저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손해배상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구제에 앞장서지 않는 한 무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좀 손해배상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료이냐, 정보를 준 것이 유료 아니냐라는 얘기도 우리가 잠시 했었는데요. 좀 그리고 더 설명을 네. 조금만 드리면요. 네.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은 금융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이거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보상을 할지는 아마 금융 분야에서 정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금감원의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분야가 다른 부분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가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그럼 정리를 해보죠.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한 1분여 정리해 주시고 2부로 넘겨서 마저 정리할게요. 조 변호사님.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법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 법이 뭐 나쁘다 좋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기획재정부가 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자라는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이 문건을 보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재부가 노동부에다가 이 법을 이런 식으로 고쳐라 하는 내용을 좀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저희가 두 번째 뉴스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전달한 사실이 지금 나오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재부가 노동부에다가 이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이런 내용을 좀 고쳐라라고 예. 이제 의견을 전달한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경영 책임자를 지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개정을 하라라는 의견을 표명을 한 거고요. 법적으로 약간 조건을 다른 거네요. 네, 그리고 형사처벌 대신에 이제 경제벌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사범으로 페널티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이제 처벌의 뭐 대상으로 삼자, 이런 식으로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책임자. 이제 경영 책임자로 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좀 면책을 하자라는 네. 입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이 중대산업재해를 좀 제외를 하자.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조금 어떻게 보면 사측에 좀 유리한 방안으로 개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한 것인데 네. 사실상 기재부가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해도 노동부가 이걸 다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다른 부서에 의견을 개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조금 더 윗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 것이 월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이제 월권이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지금 그 내용을 좀 들어가서 개정을 바라는 방향,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월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느 부처든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건 명백히 고용노동부라는 부처가 있고요. 예. 이 부처에서 어떤 내용을 취합해서 시행령을 내기도 전에 다른 부처에서 연구 용역까지 내가지고 개정 방안을 한다는 건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 누가 봐도 약간 비상식적이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적어도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려면 그렇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포함을 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은 이거는 특정 기업이라든가 경제인 단체의 네. 입장을 거의 민원 수준으로 그대로 베꼈다라는 반발이 지금 노동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거나 월권 논란만 부추기는 좀 부적절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려면 일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네. 이제 뭐 기재부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노동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맨 처음부터 오픈해서 이거를 내용을 발표를 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관계 부처들이나 뭐 다른 부처가 의견을 개진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 방안, 이 내용이라든지 이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을 맨 처음에는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거를 오픈을 하지 않는 않고 거냐? 그냥 내부적으로만 의견을 전달을 한 것까. 그리고 열어보니 이건 너무 한쪽에 편향된 의견만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좀 오픈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담아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이런 논란은 더 안 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지금 이제 그 개정되길 바라는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 안에서 좀 얘기를 해보죠.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경영계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기재부가 받아줬다. 이 논란이 가장 제가 보기에 핵심은 네. 이른바 기업 오너를 비롯한 최고 경영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책임자도 경영 책임자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네. 현장의 일부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위에는 책임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CEO에 대한 책임성을 그렇죠. 높이기 위한 안이 들어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부가 정말 왜 기업의 민원 창구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큰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은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인데 예. 왜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잘 논의를 해서 차라리 의원 입법을 했다면 그 당의 입장이다라고 할 텐데 기재부가 나서서 국회에서 만든 안을 무력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뒤에서 뭔가 하명을 통해서 하는 거냐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은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데 정부가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도 끝으로. 네, 뭐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대표이사라든지 일정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좋은데 이거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형량도 낮지가 않습니다. 다른 법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법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시행령상에서 이 법을 좀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을 일단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일단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는 거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그리고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